안녕하십니까. 부통인의 조성호 소장입니다. 오늘은 분양상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분양상가 많이들 받으시잖아요. 뭐 주위에서 또 다니다 보면은 뭐 그런 것도 많이 보이고 또 와서 또 정보도 많이 들어오고 하고, 그리고 또 아는 사람이 또 분양상가 받아가지고 상가 분양 받아가지고 재미를 좀 보고 있고 재미를 좀 봤다, 이런 얘기 또 많이 듣고 하다 보면 뭐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뭐 월세를 좀 받아가지고 수입이 생겨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니 아주 짭짤하고 좋다,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들 또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럼 한번 하나 받아볼까 이렇게 해서 받는 경우가 좀 많이 계시더라고. 근데 좀 분양상가는 잘 받으면 좋지만 또 잘못 받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. 상가 같은 경우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.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잠깐 드려보도록 할게요. 상가 같은 경우는 뭐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. 뭐 대체적으로 받는 게 이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뭐 상가라든지, 아니면 주상복합 상가라든지, 아니면 이제 뭐 쇼핑몰 상가라든지,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이제 이런 부분을 받을 때도 우리가 또 다 입지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또 뭘 봐야 되는지 이렇게 또 다 다양하게 또 틀리거든요. 다 이 세 가지 중에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부위별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. 먼저 아파트 단지 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 뭐 700세대, 800세대 이상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1000세대 이상 되는 대단지, 단지가 크면 클수록 사실 또 괜찮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.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분양을 받아가지고 남한테 막 팔 수도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경우에 제일 사람들이 또 선호하는 부분이 평수가 20평대에서 한 30평대더라고. 그리고 또 잘 또 거래도 되고 있고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파트 상가는 그렇게 좀 보시고, 주상복합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역세권하고 사실 이렇게 좀 맞물려 있어야 되니까 지하철하고 좀 바로 연결이 된다든지 이렇게 또 가깝다든지, 또 인구가 이제 이동 인구가 좀 많이 있어서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고, 또 주변에 좀 활성화가 돼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거기를 이제 이용한다든지,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돼야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거거든요. 주상복합 상가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 좀 하시고요. 그리고 이제 쇼핑몰 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핫한 데를 좀 보셔야 돼요.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지하철 복합 환승센터가 많이 생기잖아요.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걸 연계해 가지고서 굉장히 또 그쪽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걸 많이 봐야 돼요. 그래서 예전에는 백화점이나 뭐 이런 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잖아요. 지금 같은 경우 그런 게 생기게 되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호텔 근처도 들어갈 수도 있고, 뭐 백화점, 이마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종합적으로 막 다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런 거를 잘 봐야 되고, 거기에 이제 또 뭐 CGV라든지 어떤 이런, 그러니까 이, 이 쇼핑몰 상가 같은 경우는 테마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시고 잘 이제 하시면 되는데,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사실 투자가 가능합니다. 근데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. 상권 입지에 따라서 항금성이 높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그 상권이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잘 돼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,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되면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주변의 여건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, 주변에 또 어떤 식으로 지금 뭐 예를 들어 아파트라든지 어떤 불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지, 아니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하시기 전에 좀 주위를 한번 쫙 훑어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